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서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그 종합계획입니다. 그 계획이니까 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그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종합계획이 있고 또 이제 시행계획도 있고 계획들이 많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매년 만드는 그 계획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 관해서 이제 법 규정이 나오는데 항상 이거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거 중요한데 이건 항상 법의 목적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기본법 목적에 뭐가 들어가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거 있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나가서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거. 그 취지에 맞는 거니까 계획도 거기에 부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고 절차 보시게 되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 법의 목적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자, 종합계획은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 이럴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이번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나오는데 시험문제 잘 나오는 거죠. 딴 걸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11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또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중소기업에 처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판로죠. 그래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사이에 중소기업끼리 또 협력 및 증진이 필요한데 그래서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또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또 공정 경쟁 및 동반 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공정 경쟁 및 동반 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재 확보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10번째,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채용,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한번 쭉 훑어가시면 틀린 거 들어갔을 때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육성에 관한 사항들 해갖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시고요. 다음에 정부가 이제 절차입니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계획인데 이건 이제 매년 하는 겁니다. 종합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계획해가지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정부가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계획, 즉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정부입니다. 정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예요. 전년도에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이걸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예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거기 3번에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또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요청은 그래요. 항상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 얘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5번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육성계획의 수립 지침.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왜냐면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침이 일관성 있는 지침이 있어야죠. 일관성 있는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니다. 자,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한 다음에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혼형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침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또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절차죠. 그렇죠? 디테일한 절차지만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요? 잘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 숫자 나온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 제20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통합관리 시스템의 기본 사항에 관한 내용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시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 접수 현황, 또 지원 이력 등의 자료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정보 시스템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또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정보를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이제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인데,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또 두 번째 신용정보.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한 과세정보로서, 과세정보니까 당연히 뭐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또 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 이런 정보를 갖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지원효과를 갖다 분석하려면 여러가지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 확인 정보도 필요하죠. 자,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정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세 가지가 있었죠.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셋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청받았잖아요. 요청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청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합관리 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청도 받고 또 요청도 하고 또 제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시스템 운영하려면 이건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하나요? 아니죠. 전담기관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법에서도 이런 그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러다가 뭐요? 근데 뭐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전담 기관을 갖다 지정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구축 운영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조항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인데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제 핵심이 4가지고 5가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 현황, 그 다음에 지원 이력의 관리, 지원한 이력이 있죠. 지원한 이력의 관리, 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진행 현황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통계가 중요하죠. 통계 생성 및 관리, 또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또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열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쭉 여러 가지가 나열된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은 뭐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한 번 정도씩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전담기구를 지정, 운영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3번에. 자, 1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즉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운영하는 자. 그러니까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자, 인력과 설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인력과 설비. 먼저 인력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 연구기관인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또 정보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 2가지 경우예요. 일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또 2번째는 정보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각각 1명씩 해가지고 보유해야 합니다. 자, 설비는 아무래도 이제 전산 시스템 맞춰야 되겠죠. 컴퓨터 시스템을.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그렇지만 이제 설비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설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인력과 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느냐? 자,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자, 첫 번째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다음에 2번째로 통합관리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그 다음에 3번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 자료의 생산 및 분석에 관한 업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기타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제 전담기구를 지정 운영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전담기관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려면 지원을 해줘야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예, 법 20조에 3 나오는데, 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분석 평가 및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요. 효율화를 위해서 자,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 기준의 마련. 그 다음에 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그 다음에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 분석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들인데 거기 2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보시게 되면 자, 중기부 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 자,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원래 심의회라든가 위원회 이런 것들은 심의하는 거, 심의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확정을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5번, 3번 중요합니다. 자, 효율화 방안을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심의회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이 법 20조에 4 해가지고 뒤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를 둔다. 둬야 되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관 산하에 두는 여러 가지 그 심의회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둘 수 있다고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둔답니다.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를 둔다. 그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에서 하는 심의 조정 사항입니다. 심의 조정입니다. 심의 조정. 그래서 심의 조정 사항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업부터 해가지고 지읒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3번이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 심의 조정 사항. 첫 번째는 그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 조정한다. 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됐으니까 뭔가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그것도 역시 심의 조정 사항에 포함됩니다. 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도 심의 조정 사항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 육성 계획, 매년 하는 거죠. 이거는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이라든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원래 이제 이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는 건데 역시 그 심의 조정 사항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 그 다음에 신설 및 변경 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역시 심의 조정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과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역시 포함되고요.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해서 심의에 붙이는 사항,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정책 심의의 심의 조정 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확인하시고요. 한번 흐름을 쭉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죠. 어차피 객관식 문제니까 틀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30명 이내 위원 구성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며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둡니다. 자, 실무조정회의. 그리고 실무조정회의는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두 번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3번이죠? 3번 협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또 수혜자 선정 등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설 변경할 때, 이럴 때 그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또 수혜자 선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항 보시게 되면 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합니다. 심의회가 조정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뭐예요? 실태조사를 갖다가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법에서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현지조사라든가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실태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 거죠.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도 법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또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다음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 다음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할 수 있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실태조사입니다. 이거 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다른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법에 나와 있는 또 조사가 있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또 여성기업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따른 실태조사,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기업 기술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그 다음에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이런 여러가지 조사를 갖다가 다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1, 2, 3, 4번 그거 잘 확인해 주세요. 1, 2, 3, 4번 이게 다 중소기업 관련 법령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각각 다 중소기업 관련 법령 안에 해당이 되는데 각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갖다가 통합하여 할 수 있다는 거죠.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 2, 3, 4번 특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시게 되면 21조 2항,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하는 건 업무죠. 업무니까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오는데 4번 보세요. 자,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기 좋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자,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자,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공장 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재무 구조에 관한 사항 조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스탁 거래 및 위탁 거래, 그 다음에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자,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 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나왔던 겁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 계획. 자,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21조까지 내용들 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 하나 좀 보고 지나가시죠. 예시 문제입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용으로 봐가지고 중요한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그 실태조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와도 통합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부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소기업자는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뭐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아, 세게 나오네요. 실시하여야 한다. 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부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중소기업 중앙회 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죠.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시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 계획을 세워서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맞죠? 매년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틀린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 잘 흐름 파악해 나가시면 틀린 게 쉽게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